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권대학 중심으로 해서 2025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대입지원단 자료개발팀 조창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올해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대 지원, 또 무전공 확대, 또 첨단학과 순중,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까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전북권대학 중심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해서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원 전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최근 상개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현재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교육 환경이 변했는데 그 전에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전년도에 4,800명 정도가 4년제 대학 수시하고 정시에서 감소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모집에서 3,3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2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N수생이 물론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되면은 경쟁은 특히 이제 지역보다는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아마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6월 모평하고 수능입니다. 보통 보면은 한 2022학년도부터 수능 지원 인원이 한 50만 명 정도가 그대로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 인원은 거의 4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월 모평 인원에 들어오는 N수생들이 수능에서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약 한 5만 7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능에서는 한 12만 9천 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서도 보면 7만 5천 명 정도 응시했지만 수능에서는 15만 7천 명, 역대 최고였죠. 올해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6월이니까 아직 뭐 반수생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얼마나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고3 학생 수들이 많이 증가된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년도에서 증가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모집 인원은 수시하고 정시에서 3,300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특히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 서울권 주요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 정시 40%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시하고 정시 비율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시에서 90% 이상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표로 나타내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부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저희가 더 추가돼야 할 게 뭐냐면 자퇴생입니다. 물론 학업 중단에 의해서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보면 자퇴생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원자 수는 50만 정도 된다고 했었죠. 수능이. 그런데 검정고시생이 의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업 중단을 하고 그대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능으로 들어오는 학생 수들이 점차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수생뿐만 아니라 N수생 플러스 검정고시생 비율도 한번 주의 깊게 지원 성향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북권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2025학년도 변화 사항들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300명 정도가 감소되었고 기존 체제하고 동일합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으로 기회균형이나 지역균형에는 의무 선발로 10% 이상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소폭으로 증가가 됐고요. 이제 학폭입니다. 올해는 학교운동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방안으로 주로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거의 의무 반영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실기 실적, 학생부 종합, 논술까지 학폭을 의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보통 보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미적 기하 필수, 과탐 필수 했는데 올해 한 전국적으로 17개 대학에서 이 선택 과목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공 광역화 모집단위 확대, 또 의대 정원 1138명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호학과가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000명 증원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대학이 한 190여 개 정도 됩니다. 4년제 대학입니다. 물론 이제 전문대 제외하고요. 그런데 한 200여 개 잡고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간호학과를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명씩만 증가해도 1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사항이 동일한 대학들도 있지만 또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학생들이나 또 일부 남학생들도 요즘에 간호학과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9월 13일 보통 전주교대가 항상 1시간 먼저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북권 대학들은 6시에 마감을 하고 군산대가 20시에 마감합니다. 그래서 군산대가 좀 뒤늦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모집 인원입니다. 전북권 대학이 수시에서 13,800명, 정시에서 1,8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15,700명 정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90% 이상은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전북대는 보통 한 7대 3의 비율로 수시에서 선발을 했지만 올해는 수시 모집에서 인원이 증가하면서 한 75대 25로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주교대는 60대 40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가 133개입니다. 여기에는 일반고 플러스 특성화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고만 하면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고3 학생 수가 15,440명이에요. 근데 올해 수시하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5,700명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학부모님? 1대1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당연히 더 밀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이제 미달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지원을 상향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섣불리 지원하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더 한번 지원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모집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수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이나 충원 합격이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최초나 충원 합격했더라도 최종 등록일 마감 16시 이전까지만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원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도 보면 전체 우리가 전라북도 모집 인원이 15,7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 정도가 지금 추가 모집 인원입니다. 거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지원입니다. 학교마다 복수 지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일반 학생이나 지역 인재로 한 번이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한 번, 실기 실적 한 번, 기본적으로 세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북대하고 원광대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에서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이 한번 가능하고 지역 인재로도 한 번 더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북 인근에 있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하고 조선대의 경우에도 교과 일반으로 지원 가능하고 지역 인재로 한 번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북대하고 원광대 의학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이, 전북권에 위치한 모든 대학들은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면접이 폐지된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조금 더 하위권이나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흔적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더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광대는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입니다. 의학학 계열. 그리고 전북대는 3배수, 전주교대는 2배수 선발입니다. 면접에 대해서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준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슷한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1단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면접의 영향력이 성적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우스개로 그러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야, 가서 교수님이나 사정관 멱살만 안 잡으면 너는 합격이야. 그런데 30%나 40% 되면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대부분 면접 형태가 전주교대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꾸준히 학생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신설이 됐죠. 원광대학교에서 이번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로 의예과를 선발합니다. 32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농어촌,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만 선발을 했는데, 전북대 같은 경우에 20%를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합니다. 이제 주로 서울권 일부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 종합평가나 교과 정성평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리고 성취도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저가 197점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200점이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첫 해라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남대도 동일합니다. 한국사까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석대하고 원광대는 조금 다릅니다. 의학학 계열은 원광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 교과목을 다 반영하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상위 15개만 반영합니다. 우석대는 의학학은 전 교과목이지만 그 외에 일반 학과들은 상위 10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석대 학생 반영이나 이렇게 환산 점수를 대학 어디 가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아마 아이의 성적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조금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동국대처럼 거의 1.0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전주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학년 때는 전과목 반영이었는데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반영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국어, 영어 필수,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필수, 그리고 나머지 교과목에서 하나 택합니다. 전년도에는 국어, 영어, 사회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사 포함해가지고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전북 지역은 가산점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같은 경우에 상위 3과목, 성취도 상위 3과목을 1.5, 1, 0.5점 반영하고 있고요. 전주대도 3과목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형태는 조금씩 대학마다 다르니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에서 조금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예수대는 간호학과만 선발을 하는데 최저 기준이 변한 건 아닙니다. 2합 10 수학 미기를 반영했을 때 2합 11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회 또는 과탐을 넣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만 반영해서 2개 10, 2개 11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과탐도 한 과목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석대가 조금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간호학부는 2합 11입니다.
한약학과는 전년도에 2합 7이었어요. 올해 2합 5입니다.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한의외과 변화 없습니다. 약학과는 3합 7에서 3합 6으로 더 강화를 시켰어요. 뒤에 가서 우석대에서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석대가 3합 7이었을 때 지역인재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 내외였습니다. 3합 6이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원광대는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수학 필수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약학과에서 미기가 아니라 수학으로만 3합 7 동일합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전년도까지는 3합 11, 올해는 3합 12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로 의예과, 수학 포함해서 3합 5입니다. 이때는 과탐이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입니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 요인은 없습니다. 인문계열 2합 8, 자연계열 2합 8,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그 환생대나 그 생활과학대학을 제외하고는 과탐 한 과목 이상 응시를 하게 되면 1등급 하향을 적용해 줍니다. 수학과만 좀 변경되었습니다. 수학과에서 미기만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수학 확통까지 선택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건 학폭입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주 교대는 감점을 시킵니다. 학폭 1호냐, 2호냐, 3호냐에 따라서. 전북대는 학종에서만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용이 있으면 물론 이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는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건 한번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거의 대부분 쌤이라고 하죠. 쌤. 쌤.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이라고. 그 옛날에 그 영국 귀족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튼 스쿨에 이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정말 환경이 많이 변하고 학생들이 변하죠. 맞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까지 또 원서 접수까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있지만 이때 어떤 응원이나 또 어떻게 협력관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실력 발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학생들이 교사를 부르는 호칭이 뭐 훈장은 그냥 넣어본 거라서 대부분 쌤입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선생님을 뭘로 부를까 했더니 정말로 한 80% 이상은 쌤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쌤이 뭐의 약자일까요? 약자입니다. 이거.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라 발음이 좀 식민지 발음 형태로 나옵니다. 스튜던트, 서포터, 프리시에이터, 모티베이터. 학생들을 지지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여기에 덧붙여서 학부모님들의 응원이 있다면 학생들은 변화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각 대학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입니다. 군산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소폭으로 한 2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에서 달라진 요인이 뭐냐면 앞서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율전공학부라고 해서 유형 1하고 유형 2, 그러니까 인문하고 자연하고 구분 짓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 선발하는 게 유형 1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로 선발하거나 공학계열로 선발하거나 자연계열로 선발한 다음에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자기가 원하는 점도로 가는데 유형 2입니다. 근데 군산대는 전년도에는 91명 선발했지만 올해는 188명을 선발합니다. 정부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사범계열하고 또 일부 첨단학과, 이제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보건계열을 제외하고는 어떤 학과로도 자기가 원하는 학과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 이제 나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이나 전공적 합성, 잠재 능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 경쟁률하고 등록률을 보시면 2023학년도에 분산대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등록률이 많이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도 많이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도 많이 했고 등록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에 있기 때문에 전북 지역하고 충남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의외로 경기도에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부산대는 다른 지역보다 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익상 군사 이 학생들이 아마 인원들도 많다 보니까 한 85% 정도는 전주익상 군사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등록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입니다. 아마 그 대학 어디 가나 그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뭐냐면 그 대교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경쟁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뭐 면접은 없겠지만 수능 최저 충족 미충족 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경찰학부 각 대학마다 특성화 학과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뭐 군산대 같은 경우 해경 아니면 수산생명의학과 또 간호학과 이렇게 몇 개 학과들이 특성화 학과로 이렇게 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학과인데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하고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보면 경쟁률도 감소를 했지만 실질적인 실제 경쟁률은 2대 1에서 1.5대 1 내외입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2대 1입니다. 조금만 더 서류에 아직 이제 뭐 생기부를 마감한 학교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각 학교에 서류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들 생기부가 어떤가요? 하면 우리 애가 이쪽으로 잘 잡혀 있어요. 간호학과로 잘 돼 있어요. 법학으로 잘 돼 있어요. 뭐가 잘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말만 써 있으면 학부모님들은 잘 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서류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이쪽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걸 통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문화학과가 한 5등급 내외 조금씩 실질 경쟁률도 낮아지고 50% 컷이나 70% 컷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그 나누어 드린 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학과는 작년에 교과에서 20대 1 정도 됐는데 실질 경쟁률은 한 6대 1 됩니다. 그리고 교과 종합전형에서 6대 1 정도 되고 50% 컷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과가 한 5등급 내외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전공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대. 그런데 자율전공이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산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진로 및 전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대는 크게 변화된 요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자체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요. 예수대는 지원을 하실 때 일반 전형하고 지역인재도 전북, 전남, 광주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외부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성향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보면 일반 전형에서 3.6대 1이었고 72명이 충원됐습니다. 거기다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보면 2합 10, 미기 2합 11인데 충족률이 거의 90% 안 됩니다. 한 70%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은 전년도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맞췄으면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역 인재는 7.5대 1. 거기다 58번까지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날에 경쟁률에 따라서 아이들이 요동칠 수는 있지만 예수대 간호학과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한번 지원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지역 인재가 전년도에 35명 모집했지만 미충족이 40명, 그러니까 1배수가 빠집니다. 일반 전형은 52명이 미충족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3.6대 1이었어도 실제 경쟁률은 1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냥 예수대 갈 거야 하면 느라고 하지 말고 좀, 물론 이제 서로 눈치 작전이 심할 겁니다 올해. 그러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오후 1시가 넘어서는 아마 경쟁률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요동을 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석대는 조금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약학과 수능 최저가 강화됐죠. 한약학과도 강화되었죠.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인재들은 다 호남권입니다. 전북권이거나 호남권인데 우석대 한약학과만 지역 인재가 다릅니다. 비수도권입니다. 여기는 호남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권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간호학과는 뭐 2합 11이기 때문에 90% 정도 맞춥니다. 거의 대부분 맞춥니다. 근데 약학과 보시면 지역 인재 호남권이죠. 50% 내외입니다. 근데 전년도에 3합 7이었어요. 올해 3합 6이면 다 종합한 데이터인데 지역 인재로 보면 약학과는 50%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약학과에 지원을 검토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별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4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조금 다릅니다. 간호학과는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하지만 약학과나 한약학과나 한의학과는 전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 분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가 한 1.60, 지역 인재는 수능 최저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은 한 1.3, 1.4에 있지만 흔히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하겠죠. 3합 7에서 3합 6입니다. 거기다가 과탐 2과목입니다. 우석대는 이제 특수교육과가 좀 중점 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건 계열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성적대가 높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실질 경쟁률은 1대 1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과가 3등급대, 그리고 경찰행정학과가 4등급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학과가 한 2등급, 그리고 70%컷이 3등급대 정도 됩니다. 근데 원광대도 그러고 우석대도 그러고 최근 추이가 뭐냐면 이제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이런 반려동물, 동물보건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물론 이제 보건은 원래 높고요. 이런 쪽으로 의외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석대도 올해 학과 신설 및 통합 선발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석대도 통합 선발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면 100% 모두 다 그 선택학과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입니다. 전주대학교도 한 5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전년도에는 1학년 때 전교과 반영, 2학년 때는 국영사과,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영사과였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주대는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이 학기별로 10단위 이상이 되었을 때 가산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일반고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조금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서류 평가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호대학이 평균이 한 3점대 내외, 그리고
70% 컷이 3등급 후반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하고 종합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물리치료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원광대도 그러고 전북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원광대나 전주대나 여기에 이제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범대가 좀 있고요. 그 외의 학과들은 최초 합격 기준은 상당히 높은데 충원 합격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4등급대, 5등급대, 6등급대까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주대도 본부 직속으로 반려동물 산업학과 그리고 슈퍼스타 칼리지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정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주대도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 선택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광대학교는 한 1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형 2가 되겠죠. 농생명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인문계열, 그리고 예술 쪽으로 디자인 계열로 통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처음에는 창의문화융합 계열로 입학을 했더라도 다른 쪽 전공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학사학위에는 이렇게 3개의 전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아마 상당히 높은 학과죠. 그런데도 보면은 실제 경쟁률은 학생부 교과 1.9대 1밖에 안 됐습니다. 다 빠져나갔죠. 최저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범대학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대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학과가 한 3등급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서 보면 한약학과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컷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사범대 반려동물이나 응급구조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3등급 중반 정도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열입니다.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의학학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라서 호남권에서 의대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합 6입니다. 교과로는 호남권하고 전북권, 종합하고 지역인재는 교과이기 때문에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는 과탐 2개 평균이고 삼합 5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 현황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3합 6이고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하나 반영합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은 70% 내외입니다. 아마 대부분 의대들 보면 뭐 20대 1, 30대 1은 기본이고 거의 100대 1, 논술 같은 경우는 몇백 대 1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광대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면접 불참 그리고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실제 경쟁률은 5대 1 내외입니다. 의예과 5대 1 내외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면접입니다. 원광대 면접은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망친 것 같다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결시율이 10% 내외 정도 됩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미충족 빠지고 면접 불참하고 충원 돌고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입시 결과입니다. 의학학 계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 이게 전북입니다. 경쟁률은 8대 1이었지만 실제 경쟁률은 4대 1 내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면접이겠죠.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1단계 통과한 걸 기본으로 삼고요. 면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이렇게 다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전형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70% 컷이나 또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이러한 합격권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예과의 교과 이수 단위입니다. 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과학 교과목, 수학이나 과학 교과목을 의예과나 치의예과나 약학과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이수했느냐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 25단위도 있기는 한데 일반고에서 아마 과학 중점학교나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30단위 이수하기가 선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의예과 지원한 학생들의 단위수를 보면 한 30에서 35단위 정도 전후로 40단위까지도 있어요. 과중인 경우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공동교육과정까지 하더라도 30단위 이상 이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평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류평가 내용입니다. 면접입니다. 이건 이제 앞서서 아마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아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면접 질문들을. 그런데 이 면접 질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23학년도 면접 질문하고 24학년도 면접 질문에서 보면 점차 코로나 이후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적어도 의학학 계열이나 간호나 이쪽으로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생기부에도 전공 관련해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세부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참여한 건지 아니면 눈으로 참여했는지는 모릅니다. 생기부 내용만 가지고. 그랬을 때는 세부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책임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고 면접에서도 들어오니까 그 대학의 의예과나 뭐 치의예과나 간호학과나 약학과나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가는 한번 보시고 와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쪽 교수님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자기가 연구한 쪽을 질문하지 엉뚱깽뚱한 기본적인 질문은 하겠죠. 물론. 하지만 다른 쪽 질문은 살짝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기부를 통해서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예과는 질문을 하실 때 생명과학이 메인으로 잡아서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자료에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약학과는 생명 쪽보다는 화학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를 할 때도 생명 플러스 화학까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변화 요인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전북대학교가 올해 변경 요인들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집 단위가 광역화됐어요. 물론 사범대학 일부 학과하고 인문대학은 그대로 학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이제 보건계열은 제외하고요. 나머지들은 모집 단위 광역화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끝선이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해서 지원 여부는 이제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융자전이 신설됐습니다. 유형 1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계열을 공학계열 1하고 공학계열 2로 이렇게 통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도 죄송합니다. 사범대학에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는 그대로 학과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도 그대로 학과별로. 내년까지는 인문대학은 학과별 모집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게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은 전북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도 그러고 종합도 그러고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학과가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됐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북대 국어교육과고 전북대 영어교육과인데 4등급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수학교육과도 마찬가지로 4등급이었습니다. 전년도에. 70%가 4등급이니까 그 밑에 또 있겠죠, 누군가는. 올해 분명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2등급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한 3등급까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만 보시고 지원을 검토해 주는 건 좀 우주 상향이 아닐까. 물론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요. 수능 최저 얘기가 나오는데 수능이 어려울까요? 쉬운 게 좋을까요?
어려운 게 좋나요? 쉬운 게 좋나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어차피 틀리겠지만 어려워야 어차피 욕은 똑같이 먹어요. 어려워도 욕 먹고 쉬워도 욕 먹고. 하지만 욕을 덜 먹는 건 어려워야 욕을 덜 먹습니다. 쉬우면 너도 나도 다 맞춰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면 더 큰 욕을 먹으니까 그냥 한번 어렵고 말자. 하지만 이제 6월 모평처럼 영어에서 너무 어려웠죠. 이런 경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문계열은 학과별로 그대로 동일하게 뽑기 때문에 3등급 후반대에서 4등급 초반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사본계열하고 다릅니다. 2합 8입니다. 네. 보건계열의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의과대학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워낙 좀 수능 최저 높기 때문에. 일반인 4, 5 거기다 2과목 평균이죠. 소수 좀 절산은 하더라도 지역 인재가 4, 6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치과대학도 수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능 최저 충족률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 지역에 물론 이제 좋은 학교가 하나 있어요. 자사고가. 하지만 교과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내신 성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전년도 자료입니다. 전년도 합불 사례를 통해서 올해 모집 단위로 변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형성될 거냐.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나와 있는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고 지원 성향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보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봤습니다. 공학계열 1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주로 상담을 하시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전북대 공학계열 1에서도 상위권 학과들이 있습니다.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후반대입니다. 70% 컷까지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3등급 후반대여도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가고 싶어도. 올해는 통합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모집 인원이 134명이었습니다. 공학계열 1 통합해서요. 그리고 올해 모집 인원이 187명이었습니다. 187명입니다. 평균은 한 3.98 정도 됩니다. 지역 인재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에는 합격 사례가 몇 명 정도 나오냐면 2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모집 인원 187명하고 유사하죠. 조금은. 근데 이 중에 수능 최저 못 맞힌 학생이 18명.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불합격 조건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과, 화학과, 기계과, 상위권 학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같은 상황이면 이 학생들은 다 붙겠죠. 그래서 2등급 한 중반 때부터 합격권은 물론 이제 학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2등급 중반 때부터 시작은 되겠지만 한 4등급 초반 이쪽 저쪽에서 이게 이제 끝선은 어디에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해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4학년도까지 간호학과 보건계열입니다. 보건계열 다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런데 의예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내려오죠. 수능 최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70% 컷이 1.68이지만 문 닫고 들어간 선은 한 1.8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올해는 더 선발합니다. 인원이. 뒤에 가서 또 의치학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것은 학생부 서류평가 기준입니다.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 합성함을 묶어가지고 40%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진로 역량 40%, 학업 역량 40%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입니다. 그리고 융자전입니다. 융자전은 다른 학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전주 캠퍼스하고 특성화 캠퍼스, 익산에 있죠. 여기에 입학 정원이 있는데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될 때 원한다면 캠퍼스 간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만 고생하면 익산으로 입학을 했더라도 2학년 때는 전주로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과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학계열이나 이렇게 공학계열 1, 공학계열 2 모집단이 광역화로 모집한 학과들은 100%가 아닙니다. 70%에서 1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모집단이 광역화로 선발을 하지만 전년도에는 학과로 모집을 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기계공학과가 10명이다. 그럼 150%인 15명 이상은 안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그 외에는 1학년 때 성적이나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융자전은 100% 자신이 원하는 학과, 여기에서도 사범이나 보건은 제외하고요. 또 첨단학과 몇 개 제외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전주 교대는 학령 인구 감소로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좀 교대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주교대도 소폭 감소를 했죠. 이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교대가 변경사항은 전년도에는 4개 합, 탕구는 2개 평균입니다. 4개 합 12였습니다. 올해는 15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전주교대가 면접을 8분 내외로 하지만 여기는 재시문 기반입니다. 8분 동안에 재시문을 보고 답변을 하고 생기부 기반 면접까지 있다 보면 생기부 기반 면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주교대에서 올해 신설한 건 뭐냐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보면. 근데 전년도까지는 면접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나 좀 일명 버벅댔더라도 합격을 시켰어요. 합격권에 있으면. 올해는 떨어뜨립니다.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교대 입시 결과는 2023학년도에는 뭐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이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년도에 보면은 조금씩 더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더 재미있는 거 이 밑에다 놨습니다. 최초 합격자가 교직 적성은 21명이고 지역 인재는 4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능 최저 충족 인원 한번 보시죠. 교직 적성 21명 충족했어요. 4개 12. 지역 인재 41명 충족했어요. 결국엔 서류평가도 서류평가지만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들은 다 붙었습니다. 네, 이제 의학학 계열 또 간호학과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보면 이제 광주권, 전남권하고 전북권하고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게는 30명, 그리고 원광대 같은 경우에 60명 정도 상당히 많이 의예과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수도권 대학 설명회가 있겠지만 이 최상위권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올라오면 수도권에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올해 갈 수 있는 지원이 291명 정도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예과로만 전남대, 조선대 합쳐서요. 그리고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남대하고 조선대는 수능 최저가 조금 상당히 높습니다. 3합 5. 물론 전남대는 2개 평균이고 조선대는 과탐 하나입니다. 탐구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 최저는 1.1에서 최초 합격은 1.1 정도에서 끊어지고 조선대 같은 경우가 1.2 정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걸 정리한 겁니다. 전북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 강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밑에가 늘어지게 되겠고 전남대하고 조선대는 1등급 초반에서 형성됩니다. 원광대는 종합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단계 통과하는 게 아이들의 생기부가 지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1.5 내외에서 1단계에서 많이 끊어지게 되는데 최근에 한 1.4 내외까지로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건 건수니까요. 이건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의예과의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시면 N수생하고 현역하고 물론 N수생이 많이 맞출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역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수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많이 겁내하시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최상위권하고 비교해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조선대입니다. 그럼 우리 전북권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조선대로 몇 명 정도 최종 등록을 하냐면 한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지원해. 전남대는 거의 성적이 최상위권이라 이게 좀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 영어 6월 모평이죠. 보통 한 6%에서 8% 정도 되는데 이번 6평에서 1.47% 몇 명 되지 않았죠. 네, 이걸 조합한 게 이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 수능 최저 얼마나 맞출까? 수학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국 최상위권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런데 국어하고 영어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한두 문제 차이예요. 이 한두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못 충족입니다. 자, 전북대 의대 교과는 4, 5예요. 올해 24명 뽑아요. 6월 모평에서 현역입니다. 그 좋은 학교 하나는 제외했습니다. 거기를 넣으면은 데이터가 이상하니까 18명입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만약 이렇게만 되면 N수생이 없다고 가정하면 맞추면 들어갑니다. 전북대에다 문의했어요. 정말로 수능이 어려워서 수능 최저를 3등급이 맞추면 합격하냐? 한대요. 선발하겠대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일단은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N수생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는 이제 모르겠죠. 그리고 지역인재 4, 6도 저희가 보면 큰 사람이나 학생부 교과에서도 지역인재 같은 경우 보면 56명 선발하는데 현역 34명 충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원광대 같은 경우도 보면 의예과 이번에 교과로 32명 선발을 하죠. 90명 선발했습니다. 90명 충족했습니다. 여기 인원에는 90명에는 서울로 간 애들도 있고 전북대 지원한 애들도 있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면 그래도 내 성적이 한 1등급 돼. 또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을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호학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올해 1000명 증원했습니다. 전북대는 10명이에요. 원광대는 5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우석대가 한 18명 정도. 그 외에 전남대나 조선대는 큰 폭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과 전형에서 좀 많이 증원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반학과하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거냐? 또 이건 저희 대입지원단에 수능 연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일반학과가 2합 8입니다. 4,600명 정도가 6월 모평에서 충족을 했어요. 전북대에서 뭐 의예과 포함하더라도 선발 인원이 한 수시 정시하면 한 3,000명 되죠. 해볼 수 있어요, 아이들 충분히.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수학을 포함하게 되면 충족 인원이 어때요? 3,000명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수학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기본적인 것만 맞춰주시고 나머지 탐구나 국어, 영어에서 충족만 한다면 한번 충원 합격에 추가 합격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원광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간호학과도 동일합니다. 전북대처럼 2합 6, 2합 7. 그랬을 때 보면 한 2,000명 정도 충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능까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물론 원서 접수할 때까지는 한 달 남았죠. 9월 모평 보고 결과는 안 나오고 항상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수능 최저 충족입니다. 올해 수능 최저만 충족한다면
특히 의학학 계열도 마찬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끝까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